2016년 9월 동물들의 건강을 사수하기 위한 대작전에 서막이 올랐으니 아픈 동물이여 내게로 오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혼신의 힘을 쏟는 사람. 이들과 함께 2천여 마리 동물들의 안녕을 책임질 대대적인 건강검진이 시작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원, 그곳에서 펼쳐진 건강사수 프로젝트. 건강 말고 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기상천외 동물원 건강검진 대작전 개봉 박두. 환절기 세심한 관찰 관리를 위하는 이곳은 맹수들의 파라다이스 사파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가을, 맹수들은 가장 예민해진다는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 치열한 야생의 본능이 뽐틀대는 그리하여 살벌한 전쟁이 일상인 이곳. 날카로운 이빨, 발톱, 카리스마로 무장한 사자들의 서슬퍼런 공격이 난무하는 사파리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기온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먹이에 대한 의욕이 높다 보니까 이제 개체 간의 충돌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아하, 환절기엔 떨어진 체력 회복을 위해 본능적으로 식탐이 발동. 먹이 쟁탈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로 행여 다칠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데, 때문에 먹이를 줄 땐 더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수. 닭고기 하나에도 오유야, 이 살벌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아우, 정말 먹고 살기 이렇게 빡빡하냐? 아우, 허기져. 아우. 그때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사육사. 아터 이리 와. 한 녀석을 부르며 고기를 던져주는데 어라? 보고도 시큰둥? 다른 사자들처럼 먹겠다 득달같이 달려들진 않아도 최소한 관심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입도 안 되니 원? 옆에 있던 녀석이 그 틈을 노려 슬쩍 고기를 채가도 그러거나 말거나. 아톰 녀석, 다른 사자가 먹는 걸 옆에서 멀뚱 보고만 있다. 아니, 표정은 되게 먹고 싶은 얼굴인데 왜 입만 배불쩍 벌리고 먹질 않는 건지. 혹시 서열이 낮아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아톰을 사실 보면 사파리의 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승승장구하고 최고 서열까지 바라보는 그런 위치고, 그 옆에는 이제 아톰한테는 좀 견주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애? 어라? 다른 사자 눈치 볼 위치도 아니라는데. 뭐 어쨌건 고기를 입에 넣긴 넣었다. 그런데 어머, 뼈도 으스러뜨릴 만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어째 고기 한 점 먹기를 저 침하며 연신 입을 벌렸다 닫았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 심지어 가만히 있는 사자한테 괜히 승질이다. 아톰 녀석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한데? 일단은 뭐 치아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 혓바닥에 교상이 발생된 건지는 정확한 진단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추측은 일단 구강 내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구강에 이상이 생긴 걸까? 워낙 에너지 소비가 많아 하루에 5kg 이상의 고기를 섭취해야 하는 맹수건만 제대로 먹질 못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터. 빨리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 검사를 위해선 마취가 필수인데 컨디션이 좋질 않아서인지 잠자코 앉아있는 녀석을 향해 마취제가 들어있는 주사가 날아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극도로 흥분한 아톰. 저 잔뜩 예민해진 모습인데 마취가 좀처럼 잘 되지 않는 맹수기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 지켜보는 사육사 역시 잔뜩 긴장했다. 다행히 아톰 서서히 잠에 빠져들고. 마취 후 사자가 깰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1시간 안에 검사와 치료까지 모두 끝내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급해진 사육사들. 서둘러 녀석을 검사실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하지만 200kg에 육박하는 사자를 들어 옮기는 게 결코 만만치 않고 사육사 4명이 힘을 모아서야 겨우 아톰을 내실 밖으로 빼내 케이지에 옮길 수 있었다.
그 시간 의료진은 미리 대기 중. 서둘러 사자를 진료실로 옮기는데 작은 질병이라도 맹수들의 세계에선 약자로 인식. 더 강한 개체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기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시급하다. 일단 무사히 진료실 침대 위로 옮겨진 아톰.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고 아톰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구강 안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이빨부터 혀, 입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진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본 입안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질 않는다. 어이구. 이 정도면 이제 잇몸도 많이 부어 있고 치통, 잇몸 통증도 있기 때문에 씹는데 많이 좀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 잇몸 염증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치석에 이제 세균이 이제 전신으로 타고 들어가서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치석과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통. 아유,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유. 자,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마취가 깨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총각을 다투는 일인 만큼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맹수들에겐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 무기인 이빨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치석 제거에 나서는데 아우, 온 신경을 집중하며 치료에 박차를 가하는 수의사. 마취가 깨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시로 맥박을 체크하며 상태를 살피고 그 사이 눈에 띄게 깨끗해진 이빨.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생제까지 꼼꼼하게 처치 완료. 녀석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데. 처치는 다 끝났으니까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어이구야,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사자가 깨어나기 전에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사육사들. 그들의 고군분투로 아톰 무사히 내실로 컴백했다. 자,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는 녀석. 어이구 움직인다. 잠시 후 완전히 깨어났다. 아이고, 한참 푹 자고 일어난 아톰. 뭔가 달라진 걸 느낀 걸까? 연신 입맛을 다시는데. 뭐냐, 이 개운함은. 이렇게 해도 아프지가 않아. 개운해. 괜찮네 이거. 평온해진 걸 보니 다행히 치료가 잘 된 것 같다. 견디기 힘들다는 치통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밥도 잘 먹고 더 늠름하고 당당한 사파리의 1인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먹는 게 건강의 기본. 그런데 대체 어떤 동물의 식사길래 온갖 과일에 소고기까지 듬뿍 넣고 건더기 하나 없이 이렇게 곱게 가는 건지? 이 식단의 주인공은 길고 매끈한 꼬리와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아이고 단추구멍만한 작은 눈이 매력적인 바로 개미알기. 개미알기가 보통 혀를 낼름내리는 걸로 사료를 먹거든요. 시각과 청각은 좋지 않지만 후각은 사람보다 40배 이상 좋고 이빨이 없는 대신 긴 혀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 개미알기. 아이고 아이고 혀가 아주 바삐 움직이는 걸 보니 녀석들 입맛 제대로 도나 본데. 그런데 두 녀석 신나게 흡입하는 동안 구석에서 홀로 웅크린 채 고독을 씹고 있는 한 녀석. 야, 넌 밥 안 먹니? 왜? 안 땡겨? 땡이야, 밥 먹을까? 보다 못한 사육사가 직접 밥그릇 가까이 내려놓는데 그런데 어라, 입도 안 대고 급히 자리를 떠버린다. 아예 코앞까지 밥을 대령하는데도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녀석은 왜 이러는 걸까? 개미알기 중에 제일 위험한 질환이 이제 혀거든요. 왜냐면 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혀를 다치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개미핥기라면 60cm에 달하는 긴 혀를 1분에 150회 이상 움직이며 먹이 활동을 해야 정상이거늘. 연속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아이고, 뱃속은 꼬르륵거리며 배고프다 아우성인데 왜 저러고만 있는 건지. 혀로 먹이 활동을 하는 개미핥기에게 혀 질환은 생존에 치명적.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준비한 이것은 뭐요 이게? 개미핥기가 혓바닥을 내밀었을 때 육안으로는 쫓기 힘들기 때문에 초고속 기능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하, 개미핥기의 식사거부 그 이유가 혀에 있는지 알기 위해선 혀를 봐야 할 터. 달콤한 꿀이 담긴 비커를 코앞에 대자 오 드디어 맛을 본다. 맛을 봐. 혀를 날름거리며 맛있게 꿀을 먹는 녀석. 아이고. 일주에 무려 서너 번씩 움직이는 개미핥기의 혀 때문에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개미핥기 혀 건강의 척도는 먹이를 먹기 위해 날름거리는 혀의 횟수 그리고 길이. 정말 탱이의 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의사. 어떤가요? 외관상 상처라든지 점상 출혈 소견도 없어서 양호하고요. 그리고 길이가 12cm 정도 나왔는데 정상적인 길이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혀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그럼 왜 안 먹는 거야? 저 카메라는 괜히 갖고 왔네. 비싼 건데. 대체 이유가 뭐예요? 예? 우선은 한절기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식욕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나무를 넣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친구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환절기에 뚝 떨어진 식욕을 끌어올리려면 활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준비한 최고의 만찬은 개미가 가득한 고목나무. 이 두 녀석은 아이고 나무에 코를 박고 개미 퍼먹기 신공을 펼치는데 야, 저 혀 놀림 좀 보소. 아이고. 그때 웅크린 채 미동도 않던 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속도를 내 밑으로 내려온다. 제 아무리 식욕이 없다 한들 개미의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은 모양. 앞발톱으로 나무를 부수고 그 안에 개미를 먹기 시작하는데 역시 개미는 혀로 먹어야 그 맛이야. 동물의 습성에 따라 1:1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 진료를 기다리는 세 번째 동물을 만나기 위해 챙겨온 장비가 있다는데 어라 이건 손톱 관리하는 도구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또 뭐래? 어머 전동 글라인더까지? 이 별난 도구로 검진을 받을 녀석은 바로 느리게 사는 법을 몸소 실천하는 나무늘보. 안녕. 나무늘보가 원래 이렇게 고리를 걸면서 잡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미끄러지니까는 좀 추락 위험도 있어서 좀 볼 때 좀 아찔아찔한 것도 있었거든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나무늘보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발톱. 떨어지지 않고 잘 매달릴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자 그런데 이 녀석의 한쪽 발톱이 다른 나무늘보의 발톱보다 훨씬 더 길고 구부러져 있다. 환절기 활동량이 줄어 발톱이 자연적으로 마모되지 않은 탓에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나무를 착착 감으며 이동을 해야 하건만 긴 발톱 때문에 쉽게 나무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헤매기 바쁜 녀석. 그게 안 걸려. 아이고 이거야말로 대량난감. 이런 상태로는 나무 위에서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먹이를 집어 먹을 때도 잘 못 집어 먹을 수 있고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건드릴 때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발톱에도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우선 그 혈관 신경을 피해서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움직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나무늘보의 발톱. 길어서 문제라면 잘라줘야 할 터. 왜 그래? 안 괜찮아. 난 안 괜찮아. 아이고 전동 글라인더로밖에 다룰 수 없는 단단한 강도의 발톱. 게다가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적절한 길이로 잘라줘야 한다는데 아이고 어느새 네일 케어에 푹 빠진 녀석. 날카로운 끝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것으로 기본 시술이 끝나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 물동이. 자고로 미의 완성은 발톱에 있다 했던가. 거친 발톱에 윤기를 더해주는 보호제까지. 야 정성이 대단하다. 뭐 여느 네일샵 부럽지 않은 특급 대우에 아이고 연석 그냥 세상 편안한 얼굴. 다 되면 깨워. 이거 영양크림이고요. 발톱이 갈라지거나 손상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건조한 계절 발톱 사용이 많다 보면 상하기 쉽고 예방 차원에서 영양 크림까지 듬뿍 발라주는데 운동장에 갑자기 이 네일 케어를 하니까 굉장히 시원해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자 어디 손질이 잘 됐나 라차차차차 어이구 가뿐하게 발톱을 나무에 착 감는 녀석. 야 이제 나무에서 떨어질 일 전혀 없겠다. 어? 그지 늘동아? 어? 고마워요 베리 땡큐 so much. 사람도 그렇듯 동물도 환절기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일쑤 때문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처방에 먹여야 한다고.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물원의 약국인 셈. 총 2천여 마리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각 동물에 맞는 약을 처방, 조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다는데 각 동물들마다 약을 주는 방법들이 다양한데요. 다양한 모든 방법들을 이용을 해도 잘 안 먹는 동물들이 있기는 해요. 약을 잘 먹지 않아 수의사들 애먹이고 있다는 동물은 바로 요 코끼리. 덩치만 보면 모든 통째로 꿀꺽 삼킬 것 같은데 약은 기가 막히게 알고 안 먹는다고. 사람하고 거의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 어린애들은 약 잘 안 먹잖아요. 얘도 그래서 쓴 약이 들어가면은 좀 뱉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 어린 코끼리의 경우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영양제와 구충제를 꼭 먹어야 하는데 먹질 않으니 나름 궁여지책으로 사료 속에 숨겨봤다. 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가 사료고 뭐가 약인지 모르지 않을까? 응? 일단 녀석 밤 냄새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고 자 이리 와 여기 있다 사료를 주자마자 냉큼 집어 한 입에 꿀꺽. 뭐야 잘 먹잖아. 괜한 걱정했네. 응? 왜? 잘 먹는 게 아닌가? 얘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래? 왜 그래? 어라? 뭐야? 지금 입에 넣은 거 다 뱉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얘 눈치챘어. 분이 안 풀리는지 사방팔방 뿌려대며 화풀이라는데 나 먹는 거에 장난 안 해. 먹는 거에 장난치는 게 제일 나빠. 나 원참 뱃속에 들어가야 할 약이 왜 저기 있냐? 아이고 내가 속을 줄 알았다 안 속거든. 이거야 원 약인 걸 기막히게 알고 뱉어버리면 속은 상하고 고민은 늘고. 야 이걸 어쩌나 정령 귀신같이 약만 골라내는 코끼리를 속일 방법은 없는 걸까? 고심 끝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사육사. 이게 뭐예요? 지금 알약을 안 먹어서 가루약을 준비했고요. 애들한테는 물약이 딱이듯 아기 코끼리한테도 물약을 시도해볼 참인데 자 이거 먹어. 그렇지. 그렇지. 냉큼 들이마신다 했더니 뭐야 아유 또 뱉어 그냥 먹지 좀. 야 먹어 아깝게 그거. 아유 참 어디 주특기가 그뿐이랴. 연타로 뿌리기 신공을 펼치는데 언니나 많이 드셔. 근데 어떻게 약인 걸 귀신같이 아는 거죠? 에?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은 다 뿌려버리고 자기가 먹는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코를 굉장히 잘 쓰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코끼리의 코 그것이 궁금하다. 4만 개 이상의 미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코끼리의 코는 사람 손가락처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데 과연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갑자기 웬 테스트? 아무튼 첫 번째 사과처럼 작긴 해도 무게가 있는 경우 코끝으로 한쪽 면을 움켜쥔 채 안쪽으로 휘감아 들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 정도는 껌이 조금 지금 내 코 무시해? 또 다른 테스트 없어? 자 그렇다면 이 쬐끄만 방울토마토는 어떨까? 헤헤 코보다 훨씬 작으니 쉽지 않은 듯 망설이는가 싶더니 어머! 뭐야! 코끝으로 집었다? 마치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집듯 코끝을 활용해서 캐치. 허허. 자 이번엔 그럼 납작한 건빵. 요거는 나이스 캐치네.
납작하고 가벼운 음식은 이렇게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들이마셔가지고 빨아들이는데 대단하네. 마지막은 알약. 자, 슬쩍 냄새를 맡으며 탐색을 하더니 자, 여기 그렇지 집었다. 그리고 버리네. 야, 후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코끼리. 냄새로 약인지 먹을 건지 단번에 구분한 건데 내 코가 개코 아니 코끼리 코다. 예민하고 섬세한 코를 가진 덕분에 약을 거부하는 거라면 그런 코끼리한테 약을 먹이기 위한 특별한 묘책이 필요할 터. 자, 요 달콤한 초콜릿이 바로 그 해답이다. 하하하. 낯선 촉감, 낯선 냄새에 유독 민감한 코끼리들한테 경구약을 투약할 때 약을 뱉지 않고 먹도록 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음식이 바로 요 달달한 초콜릿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코끼리 약 먹이기 대작전.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원 조리실 최초 전문 쇼콜라티에가 초빙됐다. 재료들을 최대한 천연 재료로 사용할 거고요. 각진 거보다는 네. 동글동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먹다 보면은 네. 각진 거는 먹기 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코끼리의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천연 재료만을 활용해 초콜릿을 녹이고 자,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량으로 나눈 약을 섞어 굳혀주는데 둥근 공 모양을 좋아하는 아기 코끼리의 취향을 적극 반영. 깜찍한 데코까지 더했다. 아이고 이쁘다. 내가 다 먹고 싶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까지 듬뿍 녹아든 초콜릿 작품으로 위장한 약. 과연 이 방법이 녀석한테 통할까? 진짜 맛있어 보인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코끼리가 그 정성을 알고 맛있게 잘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정도 정성이면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눈 딱 감고 먹어주면 좋으련만. 어디 보자. 기대 반 걱정 반 긴장된 마음으로 초콜릿을 놓아두자. 일단은 한번 휙 돌리고는 옳지 입으로 안 뱉었어. 잘 먹는다. 야, 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달달한 초콜릿 맛에 푹 빠져서 저 안에 약이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듯 먹고 또 먹고 맛있죠. 완전 맛있죠. 좋아. 아이고 이젠 아주 대놓고 먹여달란다. 어쨌든 초콜릿 덕분에 먹어야 할 약들을 말끔히 해치웠다.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한 게 성공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또 줘 초콜릿 약 또 줘. 이 약 들은 거 안 거 아니야? 한편 그 시각 귀빈들만 모신다는 동물원의 VVIP 병동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응급수술을 진행 중인데 긴장된 얼굴로 수술에 집중하는 의사들. 대체 어떤 귀하신 몸의 수술이길래 이토록 심각한가 했더니 고구마처럼 생긴 이건 뭐예요? 판다 병검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변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 응가의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올봄 중국에서 특별 전용기를 타고 위풍당당 대한민국에 입성한 귀빈 커플 아이바오와 러바오. 전 세계에 쏟아지는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 스타인 만큼 최상급 뷰를 자랑하는 럭셔리 펜트하우스는 물론 깐깐하게 엄선된 세 종류 이상의 대나무 전용 식자재 창고부터 아이고야 행여 귀하신 몸 상하기라도 할까 오직 판다의 건강만을 관리한다는 전용 진료실까지 국빈급 관리를 받고 있다는데 어머 엑스레이까지 단독이야? 그렇게 지난 5개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먹고 자고 뒹굴뒹굴 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판다 커플 귀염둥이 암컷 아이바오도 또 살이 푸동푸동 오른 수컷 러바오도 뭐 이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은데 야 아니 근데 암만 귀한 녀석들이라지만 나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민망하고 부끄럽게 응가까지 관리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유 희한하게 생겼네. 그래도 출식이 대나무다 보니까 이 대나무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딱딱한데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은 걸 그대로 배출하는 판다의 습성상 대변만 관찰해도 하루 식사량과 소화기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지금 섞여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수분의 양 아니면 투명 점막의 상태 이런 것들이
아주 정상적입니다. 아우, 고송고스럽게 응가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지만 VVIP의 특별 관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으니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매월 판다 체열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검진차 체열했던 내용을 하고 오늘 체열한 내용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변화되는 수치도 있는지 보고 있고요. 동물들에게도 혈액은 건강의 척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체열을 통해 건강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는데 어라? 자리 잡고 앉은 품이? 이건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조기 교육을 통해 마취 없이 체열하는 법을 익혔다는 판다. 간식으로 녀석의 관심을 돌린 사이 체열이 진행되는데 따끔합니다. 아, 따끔합니다. 따끔! 따끔해요. 누가 VVIP 아니랄까봐 피 한 번 뽑을 때마다 온갖 간식을 다 섭렵한다. 이어지는 코스는 구강검사. 더 크게는 안 돼. 얼핏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리 공을 들이나 싶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수의사. 이렇게 매달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VVIP 병동의 판다 커플이 잔병 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급 케어를 하고 있다고. 오늘 체열한 수치를 봤을 때는 전월과 크게 다른 게 없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판다 커플의 건강관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 오늘도 사육사는 수라상을 올리듯 최상급 대나무를 엄선해 왔는데 대나무 중에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걸 항상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그 다음에 골라서 먹거든요. 선별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판단은 또 선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미식가가 또 있을까? 대나무 하나 고르는데도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어디 보자. 향이 프레시한 게 산지 직성이 새똥 냄새. 아니 이모! 마음에 드는 대나무 하나 고르기를 심사숙고한 끝에 드디어 입맛에 맞는 걸 찾은 걸까? 아이바오 이빨이 한 움큼씩 손에 쥐고 야무지게 먹방을 선보였는데 지대로네. 이모 이걸로 해 이걸로. 그런데 씹고 뜯고 맛보고 대나무에 심취한 아이바오와 달리 러바오 쟤는 왜 저러고 있대? 어디 아픈가? 예 러바오? 특히 러바오 같은 경우는 좀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니 비주얼은 뭐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먹게 생긴 녀석이 동물원 최고 까다로운 식성을 자랑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 화참 그쵸? 안 믿기죠? 안 믿기지 않아요? 러바오 다 먹었어? 오늘 추첨 메뉴가 뭔데요? 메뉴 업그레이드 좀 됐으려나? 뭐야 이건 어제 먹던 거잖아. 나 가만 있어. 이거 아침에 먹던 거. 가만 이건 줄기가 좀 연해 보이는 게 맛있겠는데 요거 한번 아야 입맛 버려. 야! 좀처럼 입맛에 맞는 게 없는지 자리를 떠버리는 러바오. 그리고 놀이터 바닥에 놓인 대나무 쪽으로 향하는데 일단 냄새부터 맡더니 한 입 가득 물고 아예 들어눕는다. 신중하게 선별 작업에 들어가고 어디 보자. 가만 있어봐. 이거 향이 어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나보고 이걸 먹으라. 여기 주인장 바뀌었어? 아이고 까다롭기가 아주 그냥 임금님 저리 가라네. 저리 가라야. 아니 이렇게 한 끼 먹기가 까탈스러운 녀석이 살은 왜 이렇게 쪘대? 뭘 먹고 쪘니? 요즘 들어 유난히 반찬 투정이 심해진 러바오 때문에 사육사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잘 안 먹어서 이제 뭔가 다른 대나무를 좀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판다 하우스. 러바오의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새로운 식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뭔가요? 이거예요? 먹을게? 팬더에게 주려고 구해온 건데 지금 팬더가 먹지 않던 대나무들이에요. 남쪽 지방에서 멀리 가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요거는 가장 구하기 어려운 오죽. 지금 대나무 줄기가 굉장히 검죠? 이 오죽은 사실은 수급하기가 좀 쉽지 않은 대나무라서 요건 먹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딱 그게 마음에 들면 어떡한데?
아무튼 전국 각지에서 벌품 팔아 공수해온 대나무와 기존에 먹던 대나무를 포함 러바오의 기호에 맞는 걸 찾기 위한 테스트가 준비되고, 자,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대나무. 총 6종류의 대나무 중 이 가을 러바오의 입맛을 찾아줄 대나무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하루에 20kg 가까이 먹어치우던 왕성한 식탐을 깨워줄 대나무를 찾아 방사장으로 나오는 러바오. 이 향기로운 스멜은 어디서 나는 거지? 스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새로 공수된 대나무로 향하는 녀석. 과연 러바오의 취향을 저격할 대나무는 무엇일지? 아, 조향사처럼 신중하게 대나무의 향을 하나씩 맡아가며 패스. 이것도 패스해버리는 러바오. 그러다 어머, 하필 가장 구하기 어렵다는 그 대나무 앞에 멈춰섰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이거 어떡해요? 심각해 보이시네. 애타는 사육사 마음을 알리 없는 러바오. 어머나, 오죽을 넙죽 먹기 시작한다. 일났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한대요? 에? 제대로 먹는 건 없어요. 오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대나무인데 오죽을 먹고 있네요. 아니, 이거야 원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나, 아예 자리 잡고 누워 먹는 품이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 그런데 어라? 오죽을 버리고 옆에 있던 산죽으로 다가가더니 킁킁 냄새를 맡는다. 설마 그새 마음이 변했나?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입맛 탓에 다행인지 오죽 대신 산죽을 폭풍 흡입하는 러바오. 야, 한번 맛을 보더니 입에 착 감기는지 그냥 누가 뺏어 먹을까봐 양손에 꼭 쥐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잘도 먹는다. 이거 괜찮네요. 나 이걸로. 다른 대나무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산죽에만 꽂힌 러바오. 이제야 식욕이 도나 본데. 아무튼 뭐 여러모로 천만다행이다. 러바오의 의사 표현은 산죽이 맛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죽은 아마 러바오를 위해서라도 이 주변에 많이 좀 식재를 해서 제가 갖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산죽이 그렇게 맛있어? 오케이, 알았어. 러바오의 뜻을 명확히 알았어요. 내년에는 산죽파도 크게 만들어서 러바오가 산죽을 많이 먹을 수 있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만난 산죽 먹고 이제는 안 깐죽거릴게요. 산죽만 많이 주세요. 고마워요. 이 친구들이 뭔가 불편해하면 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저도 많이 불안하고 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판다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자기가 아픈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먼저 예방 관리를 해주는 거. 이 건강한 동물들로 인해서 이제 막 번식이 되고 해서 막 여러 마리가 됐을 때 애기 동물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말 못하는 야생동물들의 아픔까지 들여다보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나도 건강검진 받을 때 된 것 같은데.